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녀가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정숙 씨는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임 중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숙 씨는 그날 아주 크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아니, 정숙이가 왜 저러지?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그 폭발은 그날의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오래 쌓여온 무심한 말, 가볍게 던진 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진 말들이 조금씩 쌓인 결과였습니다. 큰 상처는 큰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비난이 아니라 아무 뜻 없다고 한 말, 농담처럼 흘려보낸 말들이 조금씩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매일 주고받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말의 품격과 언어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의 마음입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마음을 데워주는 좋은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세요. 무심하게 말했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혜선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을 내서 옷도 고르고 머리도 손질하고 나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반갑게 다가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선아, 예전에 너 참 이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많이 보이네. 염색 안 했어? 그 순간 혜선 씨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 말에는 악의도 분위기를 깨려는 의도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가볍게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혜선 씨도 우리 나이가 그렇지 뭐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입고 온 옷이 괜히 눈에 들어오고 머리 모양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내 모습이 갑자기 어색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전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찍자는 말이 나오면 슬쩍 피하게 되었고 모임 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결국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외모에 관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관한 말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만큼 스스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좀 늙어 보이네. 손이 좀 떠시는 것 같아. 얼굴이 많이 상했어. 이 말들은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로 남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한 말은 상대를 한순간에 방어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하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모에 관한 말은 그 사람이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할 때,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외모 평가에 관한 말은 가까운 사이라도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말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외모만큼이나 예민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관한 말입니다. 건강하시죠?
우리는 이 말을 관심과 인사처럼 자주 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순간 몸 상태부터 떠올리게 만듭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대답해야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건강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행동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묻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 마음은 좀 평안하세요? 몸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지만 마음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말문을 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 또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나라면 너처럼은 안 했을 것 같아.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와 평가입니다. 상대는 도움을 받는 느낌보다 부족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여기에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를 덧붙이면 대화는 더 불편해집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의 만족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떠나고 싶게 만듭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는 비교를 당하는 사람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사람도 결국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 사람은 평생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초라해지고 더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교와 자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남깁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켜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말은 흔히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언어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몇 가지 원칙만 한 번씩 떠올려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은 상대를 위한 배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대개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말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살피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조용해졌을 때 왜 말이 없어? 라고 묻는 말과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라고 건네는 말은 같은 관심처럼 보여도 상대가 느끼는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품격은 상대를 편하게 하느냐 아니면 더 움츠러들게 하느냐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해도 말의 절반은 달라집니다. 이 말을 내가 들어도 괜찮을까? 같은 내용이라도 명령처럼 들리느냐, 권유처럼 들리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해보자. 두 말은 목적은 같아 보여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말을 꾸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에 잠시라도 서보았는지에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의 선택지가 적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늘 같은 말뿐이라면 그 말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예쁜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은 굳이
상처 주는 말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이해돼. 그럴 때도 있지.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많을수록 나쁜 말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분명히 말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곱게 말하면 의견이 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함과 날카로움은 다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이 정도의 분명함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굳이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듣자마자 방어부터 하게 되는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품격이란 사실과 의견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건네는 태도를 아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먼저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에서의 적당함은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은 항상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심 없이 적당한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말은 상대의 나이, 그날의 상황, 그 사람이 처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을 때 비로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예쁘다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고우시다가 더 따뜻하게 닿습니다. 젊어 보이세요 보다 오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세요라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도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말은 칭찬을 많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돋보이게 하려다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를 가깝게 하려다 경계를 흐리지 않는 그런 선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은 더 줄어들 수는 있어도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결국 무엇을 더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느냐를 아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한 부드러운 표현이 바로 말의 품격을 높이는 시작입니다. 말은 작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말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존중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한 말인지. 말의 품격은 말을 잘 꾸미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고 한 번 더 생각한 말이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앞으로 말을 건넬 때 잠깐이라도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를 고르는 일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고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심한 말에 상처받으신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단단해지는 황금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